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속셈을 알 수 없었던 플레이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올해 초부터 우리 증시 최대 약점이었던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될 만한 강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3일 연속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죠. 이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만드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대규모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코스피 200 선물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5만 계약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승수를 인하하면서 거래량으로는 2배가 늘어야 하는데요. 이를 감안하고도 2016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남북 관련주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의 이유가 꼽힙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마의 3%를 돌파한 것, 그리고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이 5월부터 부분 편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심리적 저항선은 말씀드렸다시피 3%인데요. 글로벌 금융의 중심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죠. 그러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냉각이 될 겁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오른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원유 공급량 절반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하죠. 요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고 예멘에서도 또 전쟁이 발발할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뛰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 가격이 뛰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집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지면 금융시장에 눈이 쏠려 있는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요. 국채금리가 그럼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연준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쏠리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연기금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걷어가겠죠. 이런 현상이 중요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영향입니다. 이 5월부터 부분 편입이 시작되고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축소해야 할 한국 비중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발을 빼니까 패닉을 해야 하는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채권을 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오늘 통한채와 국고채를 3시 15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억 원과 3,100억 원어치를 사들였거든요. 하지만 미국 국채금리 3%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도 겪어봤던 수치고 이는 글로벌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메릴 린치의 설문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손바뀜이 일어날 만한 수준은 3.5%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에 아직 여유분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3%가 고점인 것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확인을 하면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주식으로 자금을 다시 들여올 것이라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의 속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들여다보면서 투자 변화구 던지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과연 내일장 주락펴락할 핫플레이어는 누가 될까요? 전문가들이 점찍은 내일의 핫플레이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찍은 겁니다. 한민엽 연구원님은 대ITI를, 최영구 과장은 현대상선을, 이범상 대리는 오가닉티 코스메틱을, 추정은 대리는 CTK 코스메틱스를, 이재용 대표는 세화 PNC를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꼽아줬습니다. 네, 화요일인 오늘은 KB증권 도국스타 최원구 과장 연결해서 왜 현대상선을 내일의 핫플레이어로 선정했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현대상선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상승 기대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3시까지는 낙폭과대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남부 경협주 조정 흐름을 보였다가 장마감 직전에 다시 바이오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남부 경협주는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업종 조정과 남북 경협주 상승 분위기는 5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남북 경협주 중에서 만약 남북 경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 현대상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작년 초에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은 유일한 대형 국토선사이고요. 그다음에 4월 초에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3년간 국토선사의 선박 200척 발주를 지원하고 수출입은행도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의 국토선사인 현대상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현대상선은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아서 20척의 신규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운용 선봉량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차입금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서 연간 1,600억씩 지출하던 이자 비용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수혜 관련해서는 만약에 북한과의 경협이 구체화될 경우에 북한의 나선항 개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나선항은 두만강 오른쪽 끝단에 위치하고 중국과 접경 지역으로 나선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나선항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1대1로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보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경협이 구체화된다면 항구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현대상선이 많은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상선은 올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매출 및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5일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5,650원을 고가로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5,000원대 초반에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매수가는 5,200원 이하로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800원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꼽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오늘 간밤에는 어떤 이슈를 챙겨봐야 할까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사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입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동맹들과 무역 전쟁은 하지 말아달라고 전날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이란의 핵합의 유지,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현안에 대해서 두 정상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역 전쟁이 유럽으로까지 번지게 될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밖에 내일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 등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